네, 2021년 봄학기 로직 디어리 또는 디지털 시스템 설계 과목을 맡게 된 최영호입니다. 그 원래는 대면 수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아마도 이번 학기까지는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은 이론 수업 위주로 나가는 것보다는 이론 속에 실습을 묻어서 녹여내서 좀 더 학생들이 이해 가능한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과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과목은 로직 디어리라고 하고요. 또는 디지털 시스템이라고도 많이들 얘기합니다. 시스템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시스템으로 요즘 많이 나눠져 있죠. 아날로그라는 우리가 이전에 썼던 시스템,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날로그는 컨티뉴어스한 신호다. 시그널이다. 그래서 이제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기 신호가 발생을 합니다. 전기 신호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이제 아날로그 신호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음악을 플레이한다든지 또는 또는 목소리를 녹음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날로그 시스템들을 사용했어요. 대표적인 게 LP판이라는 것도 있고 또는 카세트 테이프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이제 시스템들이 아날로그로 되어 있었죠. 아날로그로 되어 있었고 이제 이것들의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이 아날로그 연속된 신호들이 변형이 돼서 이제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죠. 이제 LP판도 그렇고 카세트 테이프도 그렇고 너무 많이 듣게 되면 늘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노이즈가 타거나 아니면 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원상태의 신호가 변경되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안된, 그래서 노이즈에 좀 강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타난 시스템들이 디지털 시스템이에요. 디지털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디지시라는 말이 원래 숫자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통해서 시그널을 표현하겠다. 숫자를 통해서 표현하겠다라는 얘기고, 또 숫자로 어떻게 그러면 이런 그 음성 신호라든지 영상 신호를 저장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그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숫자는 이제 연속적일 수가 사실은 이제 없는 거죠. 무한수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유한수 내에서 유한수 자릿수로 표현하려면 어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양자화라는 걸 합니다. 양자화라는 것은 연속적인 숫자들을 샘플링을 해서 일부 신호만을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양자화라고 하죠. 그래서 양자화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제 장점들이 있어요. 그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제 양자화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만약에 이런 사인 신호가 있다, 사인파가 있다라고 하면 시간을 쪼개서 그때 해당하는 크기 그것을 숫자로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샘플링 시간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샘플링 시간 사이에는 양자화가 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연속적인 신호가 아니라 디스크리트한 신호가 되겠죠.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신호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어요. 필터를 씌운다든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두 개의 양자화 사이를 연결해 주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숫자로 만들게 되면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좋은 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은 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크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게 숫자다 보니까 숫자는 변하지 않죠.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3이 4가 되거나 4가 5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이진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리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를 하는 데서 또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고 또 노이즈를 최소화하는 데도 많은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디지털로 이제 변환하게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제 그 이전에 아날로그의 감성을 갖고 그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뭐 어쨌든 성능적인 면에서 보면 디지털 시스템이 아날로그 시스템보다 훨씬 나은 시스템이다. 또 간편하고 숫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변형이라든지 필터링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신호를 분석하거나 변형시키는데 훨씬 유리하다라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경향 때문에 이제 로직 디어리로 또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점차 변경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일단 제가 가르칩니다. 제 이름은 최영호고요. 가능하면 비대면을 학교에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와서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클래스 아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오피스 아워 같은 거 만들어서 질문을 받고 싶은데 비대면을 장려하는 지금 현재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메일로 좀 뭐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보다는 사실 이캠퍼스를 통해서 질문을 하면 더 좋겠죠. 이캠퍼스를 통해서 질문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플랫폼이 이메일은 제가 바쁠 때 못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이캠퍼스는 어쨌든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업 때문이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할 것이고 또 답변을 드리기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 방법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녹화 형식밖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실시간으로 하고 싶었는데 실시간도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형태는 아니라고 해서 온라인 녹화 수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게 되면 수업 효과가 사실은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뭐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친구들이 그냥 플레이 해놓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뭐 좀 집중력이 떨어지겠죠. 온라인이 또 뭐 잠깐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시간씩 해야 된다고 하면 많이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들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론을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프랙티스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이제 방법이 그 서큐버스라고 하는 온라인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요 사이트인데요. 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 특히 이론적으로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거를 그 게이트라고 하죠. 로직 게이트라고 하는데 낫 게이트, 뭐 엔드 게이트, 뭐 오 게이트 이런 것들을 직접 세종 세운상가나 아니면 용산에 가서 또는 뭐 디바이스 마트 같은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해서 이렇게 납땜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조금 번거롭긴 한데 실제로 교육 효과는 그것들이 훨씬 더 낫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 하는 거구나, 또 이런 걸 왜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기가 쉬울 텐데 뭐 온라인이 관계로 그렇게는 못하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찾은 것이 바로 이제 이 서큐버스를 통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서큐버스는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여기 있는 뭐 인풋 단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겠지만 뭐 엔드 게이트 연결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선만 연결해 주면 돼요. 잠깐만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 좀 키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웃풋을 연결하게 되면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에 둘 다 1일 때 빨간색이 되고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 0이면은 이제 꺼지게 되는 이제 그런 회로를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납땜을 하지 않고도 구현해 볼 수 있고 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업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온라인 렉처하고 온라인 프랙티스를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은 이제 그 수학하고 이공계 쪽이 다 그렇습니다. 코딩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제 창의력도 필요하고 많은 어떤 그 공부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많이 연습을 해보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코딩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프랙티스를 좀 더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또 뭔가 남는 그런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사이먼트가 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자, 아마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또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출석입니다. 출석. 실제로 출석 때문에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출석 한 번 빠졌다고요, 두 번 빠졌다고요,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점수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비대면과 대면 수업의 장단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가능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변별력 있도록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A와 B가 확실하게 나눠지죠. 그런 경우는 출석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시험 문제를 뭐 어떤 식으로 내든 간에 약간 뭐 부정행위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되고요. 그런 중요한 팩터가 되다 보니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출석은 잘 지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사이먼트라고 해서 수업의 내용이 이제 끝나고 나면 수업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실습을 하겠지만 프랙티스를 하겠지만 이제 학습 활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것도 수업 시간에 이제 일부러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통 한 1시간 반 수업, 이제 보통 그러면 한 15분인가요? 제가 알기로 30분에 5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총 75분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50분 정도는 이론 수업을 하고 한 25분은 이제 학습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사이먼트를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준비해서 시험을 어사이먼트를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출석과 동일합니다. 따로 점수를 평가하고요. 내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엉터리로 내시면 안 돼요. 내실 때는 항상 이캠퍼스를 사용하셔야 되고, 엉터리로 내는 거를 매번 체크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지금 뭐 논리회로 같은 경우 두 반에 의해서 총 80명이고 또 저 혼자서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샘플링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을 경우 문제 엉터리로 내게 되면 점수가 이제 감해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있을 겁니다.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가 있을 거고요. 지금 제 생각엔 가능하면 비대면 수업을 하지만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대면 수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비대면으로 보게 되면 이 시험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한 학기 하면서 얼굴도 한 번도 못 보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가능하면은 좀 다른 건 몰라도 시험만큼은 대면으로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에 2번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시험을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볼 것 같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평가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어텐던스하고 어사이먼트 그리고 이기잼이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프로젝트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사이먼트의 한 부분일 수 있고요. 근데 어사이먼트는 매주 또 매 수업 시간에 나가는 내용이라면 프로젝트는 이제 한 번 나가는 거죠. 한 번 나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이 프로젝트의 내용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 점수를 아마 중간고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기말고사는 프로젝트에서 나갈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프랙티스 한 거 있죠. 연습해 놓은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부한 정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학생들이 아마 논리회로를 처음 하고 또 일반적으로 2학년들이 듣는 수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기 전주에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에 나올 내용들을 가능하면 좀 정리를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좋은 성적 하니까 지난 학기에 생각이 나는데 이게 이제 아무리 좋은 성적을 주려고 해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상대평가여서 어느 이상은 A를 줄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A가 25% 뭐 30% 이랬는데 요즘에는 거의 50% 정도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가능하면 많이 A를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 이상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점수가 조금 떨어져서 안타깝게도 A가 아니고 B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물론 뭐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내가 B를 맞았다 억울하다 이런 친구들이나 학생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시험보다 조금 적게 나왔다 또 A를 받지 못했다 이런 학생들은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변별력도 어느 정도는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한 학기 동안 뭐 논리회로를 다 완료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공부하기 편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재수강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재수강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아마 알 겁니다. 좀 불이익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잘 생각하시고 만약에 내가 알기로는 이제 A 플러스는 못 받게 돼 있죠. 재수강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못 받게 돼 있는데 이제 A를 받아야 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처음 듣는 학생이 하고 점수가 거의 비슷하다. 둘 중에 누구를 A를 줄 거냐? 만약에 이제 그 경계 라인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도 처음 듣는 학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썰큐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워낙 쉬운 시스템이라 뭐 그냥 대충 이렇게 만져보다 보면 사용하시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은 봄학기 첫 수업이고 또 전체적인 그 내용을 설명하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현재 정원이 40명으로 제가 30명에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더 올리라는 얘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진도를 조금 이제 다음 주서부터 본격적으로 나가고 이번 주까지는 좀 전체적인 개괄적인 인트로덕션 위주의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